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사문학의 이해 창작 13번째 시간으로 시나리오 창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바로 영화의 대본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래서 영화의 대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나오죠. 현대는 바로 영화의 시대다. 영화의 시대. 영상의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기술의 영적 기초에서 진화한 예술이며 그 때문에 산재한 널리 흩어진 현대의 문제와 잘 어울린다. 기계는 영화의 근원이고 매체,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주제이다. 나왔죠? 그래서 영화의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영화 이전에 이제 또 이 사진도 중요하죠. 사진.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제 그 어떤 그 속에 세계를 고정시키는 거죠. 세계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292쪽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에 나오죠. 사진은 세계를 거기 밑줄 치세요. 순간적으로 고정시키고 필름 안의 세계에 대한 모든 인식과 느낌을 담아낸다. 그래서 이제 바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박스에 나오죠. 사진은 일종의 주조다. 즉 주조는 사물 안에 있는 내면적 힘들을 조직화시켜 그 힘들이 일정한 순간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사진의 미학적 특성은 그것이 현실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화와 비교되는 사진의 독창성은 본질적인 객관성이 있다. 이 객관성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진은 시간에 대해 방부 처리를 했다. 멋있는 말이죠. 이 사진은 늙질 않으니까요. 모습이.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진은 하나의 화폭에 정말 모든 것을 담아냈고 그 속에 어떤 시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화는 이제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객관성의 시간성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성이라고 한다면 영화라는 것은 바로 객관성 플러스 시간성이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3쪽에 보세요. 293쪽.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종합을 이룬다라고 거기 들레주가 이야기했다는 두 번째 줄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영화와 소설의 관계도 이제 그 다음에 나왔는데 영화 소설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영상문학은 서사문학에 속하는가? 서정 양식, 서사 양식, 극 양식에 따르면 영화는 극 양식이다. 극이니까요. 배우들의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4쪽에 보시면 첫째 줄에 연극은 관객들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직접. 그런데 영화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연극은 이제 무대 위에서 바로 보여주잖아요. 관객들이 극장에 모여서 감상하긴 하지만 배우들의 행동을 직접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카메라에 잡힌 것만 볼 수 있죠. 카메라 아이를 통해서 관객은 배우들의 연기를 모두 볼 수 없고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만 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영화와 연극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발전은 영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밑에 단락이 있죠. 두 번째 단락에 294쪽에 그래서 이런 그 독자가 소설을 읽을 때 문자로 인쇄된 걸 보지만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여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리차드슨은 영화 문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나오죠. 영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례 없는 예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학은 영화에 너무나 많은 것을 기여했으며 문학이야말로 중요하고 있음과는 시각 예술이다. 문학을 말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 문학적 행위에 특별하고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글자와 말이라면 그렇다면 영화는 무성영화 시대뿐 아니라 유성영화 시대에도 분명히 문학도 아니고 문학적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왔죠. 문학을 창조하고 허용하는 것이 말의 탁월성이라면 영화는 기껏해야 회화적 어휘와 구문 역할을 하는 몽타주 때문에 문학과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날 영화가 창조하고 확대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문학성은 그리스 시대 이래로 문학과 문화에 연관되어 있던
언어적 문학성의 확장, 그것에 또 다른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버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학의 기능을 좀 더 확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계,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 글로 쓰여진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문학과 별개가 아니라 또 다른 문학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나리오 형식적인 조건 나왔는데, 자, 거기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시나리오란 이렇게 써진 거 있죠. 시나리오. 자, 이태리어로 영화를 만들게 한 대본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오죠. 시나리오가 이제 영화를 만들게 한 대본이죠. 그래서 이제 기획 의도, 개요. 이 개요를 이제 시놉시스라고 그래요. 시놉시스. 전체적인 개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표 등을 붙인다.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 작품을 완성한 후에 작성해 주는데, 그 경우 한 편의 시나리오 분량은 A4 용지 한 70매 정도에 이른다고 나오죠. 영화가 길고 대사가 많을 경우는 더 길 수도 있겠죠. 제본하고 표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목, 작가 이름, 연락처. 기획 의도는 뭐예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이제 기획 의도를 요구할 때고 있고요. 기획 의도는 작품의 주제가 아니라 제재를 쓰는 게 좋다. 주제를 보단 제재. 어떻게 발상을 가지게 되었고 뭘 말하고 싶은가. 자, 시놉시스는 아까 이야기했죠. 줄거리라고. 그래서 이제 시놉시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 당연히 있겠죠. 등장인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297쪽에 보면 상가 골목, 뭐 청취자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창동, 각본, 각색 감독, 박하사탕이 나와요. 자, 그래서 씬 설정이 이제 298쪽에 나오는데 장면 설정이죠. 그러니까 S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바로 이제 씬의 줄임말이죠. 씬. 그걸 줄여서 이제 S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은 누구의 대사인지 이런 거겠고,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나리오에서 쓰이는 기호죠. 우리가 이제 콘티라는 말 쓰는데 이 콘티라는 것은 원래 컨티뉴어티. 299쪽을 보고 있어요. 거기 라 기호의 셋째 줄. 감독은 콘티라 부르는 영화 촬영 계획을 짜서 촬영한다. 기호들은 콘티에서 결정적으로 쓰인다.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 대본에 굳이 촬영 지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해서 이 시나리오에 쓰는 기호를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그 시나리오의 기호를 보면 자막 이러면 자, T죠, T. T는 뭐겠어요? 타이틀. 이게 자막이라는 거예요. 음악은 뭐겠어요? M, 뮤직. 해설은 나레이션, N. 효과는 이펙트, E. 이렇게 머리글 잘 쓰는 거예요. 점점 밝아짐 FI, fade in. 점점 어두워짐 F5, fade out. OL, 오버랩이죠. 한 화면에 또 다른 화면이 겹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스죠. 이건 디졸브라고 해서 원래 이 디졸브는 화학에서 용해되다는 뜻이에요. 용해되다. 라는 뜻인데 이 두 화면이 겹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버랩은 일종의 장면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디스라고 하는 것은 회상 장면, 회상. 옛날에. 그리고 LS는 롱샷이죠. 원경. 멀리는 경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F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FS. 이것은 뭡니까? FS는 그 풀샷이죠. 전경, 전체를 보이는 거. 그다음에 MS라고 하는 것은 미디엄 샷, 중간 샷이죠. 무릎까지 그 나타나는 촬영이겠죠. 그다음에 WS는 웨이스트, 허리죠. 허리까지 찍는 거. 그다음 BS는 버스트 샷, 그러니까 가슴까지 찍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TBS라고 하면 탑, 그다음에 버스트 샷이죠. 그러니까 가슴 촬영보다 좀 더 위를 찍는 거겠죠. 탑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CU는 클로즈업, 가까이. 우리말로 이제 이때 업은 완전이란 뜻이거든요. 완전 가까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OS는 오버숄더, 어깨 위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 OS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지고 다른 한 사람의 정면을 촬영하는 거. 펜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위치에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촬영하는 거. 그다음에 틸트, TILT. 이거는 이제 틸트샷이라고 하는데 이 틸트란 말 자체가 기울다는 뜻이 있어요. 기울다. 그래서 고정 위치에서 이제 그 상하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FOL, 이 폴스는 팔로우 샷이라고 해서 이동차를 타고 피사체를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TU라는 것은 트럭 업, 전진 이동. 트럭 업. TB는 트럭 백, 후진 이동. 그 다음에 ZI는 줌인. 그러니까 줌이니까 뭐겠어요? 점점 사물이 가까워지겠죠. 전진하면. ZO는 줌 아웃이죠. 점점 사물이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스, 이거는 인설트 샷이죠. 그래서 이거는 삽입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픽스 샷은 이제 고정하면, 픽스가 고정시키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C는 컷 이런 거고요. 넘버 이런 거죠. 컷. 그러니까 씬의 컷을 나눌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 종류도 다큐멘터리, 광고, CF,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장르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쓰는 시나리오가 1페이지 극영화는 완성된 영화의 1분에 해당한다. 상업적 극영화는 120분을 넘지 않죠, 보통. 뭐 간혹 가다 3시간짜리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120분을 넘지 않습니다. 영업적으로 2시간 단위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내보내야지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F 같은 경우는 15초 정도로 뭐 찍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찍는 것을 많이 그 TV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시나리오 창작을 위한 사전 지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소설, 티곡, TV와 다른 점 303쪽입니다. 를 보면 이 문자 영화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소설과 이런 게 다르죠.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감정 이런 것을 이제 조직을 해서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자 영상.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것은 독자가 상상으로 만들어낼 영상을 문자 영상이라는 거예요. 독자가 상상을 하는 거니까.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는 거죠. 근데 영화는 바로 보여줘 버리고 희곡 같은 경우는 또 대사를 표현하죠. 그래서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TV는 이제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304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지만 보여진다라는 거죠. 영화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304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배러는 영화의 장점으로 다음을 제시했다고 나오죠. 친밀감. 자,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그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친밀감, 심리묘사, 리얼리즘, 배경의 다양성, 시간적 요소의 다양성, 시각적 묘사, 몽타주 활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하다는 거죠. 시나리오를 쓸 때는 주제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05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소설과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 생각이나 이념을 파고들 여지가 많은 반면에 영화는 직접적으로 시각화를 한다는 겁니다. 영화라는 것은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시각화를 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영화가 훨씬 더 주제의 발현을 다양하게 하죠. 거기 그 305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있죠. TV야말로 TV를 바보 상자로 만드는 원흉이라고 지탄받듯이 단순해진다. 영화는 소재 제약이 없고 표현의 방식도 자유롭죠. 그리고 선동성도 강하고요. 그래서 소설만큼 생각 깊이를 추구할 수는 없어도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그 그림이나 영상으로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306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미 우리는 주제가 왜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 당연히 주제가 왜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시나리오의 주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제재와 소재를 놓고
왜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why죠, why 영어로 말하면. 왜 이걸 그 영화했느냐 이런 거죠. 자, 시나리오 이야기와 행동을 보면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거기 307쪽의 세 번째 줄, 배러는 시나리오 작법에 대해서 대중이 왜 영화를 보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입니다. 거기. 그래서 영화의 감정을 이입하고, 자, 거기다 좀 번호를 매기세요. 둘째 줄에 대중은 영화의 감정을 이입하고 현실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며 2번 감정 이입과 해방감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 이 세 가지죠. 그게 이제 영화를 보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물의 행동은 당연히 영화에서 배우의 액션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308쪽에 보면 이 티어노는 극적인 영화는 인간이 처해 있는 조건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나리오의 구성의 요건을 보면요. 자,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원칙. 여기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309쪽입니다. 지금 309쪽. 309쪽에서 자,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원칙. 제가 중요하죠. 자, 1번 사건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건 중심. 자, 이건 큰 그림만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시간과 장소를 구체화한다. 시간과 장소를 구체화시켜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는 등장인물을 뼈대 사건과 결합해라. 등장인물을 그 뼈대 사건, 이 뼈대 사건 있겠죠? 과 결합해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갈등을 빨리 전개시켜라. 빨리. 느리게 가면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는 압축해라. 왜냐면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대사를 너무나 막 구구절절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를 보면,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2번도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 여기서는 컷 있죠, 컷. 이것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카메라가 포착하는 최소한의 단위.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313쪽 있어요. 씬이죠, 장면. 이거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장면을 뜻한다.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다가 또 있어요. 다는 시퀀스. 이 시퀀스라는 말은 연속이란 뜻이에요. 연속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씬과 씬이 모여있는 의미 단위. 그러니까 씬 플러스 씬이죠. 씬 플러스 씬. 그 다음에 나번에 막이죠. 막을 액트라고 합니다. 이때는 행동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액트가. 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몇 막, 몇 장 이러는데 보통 이제 연극이나 이런 것들 같은 거 할 때 이제 한번 막이 내려가고 이런 것을 이제 액트라고 하고요. 그 속에서의 장면, 불이 꺼지고 막 무대가 바뀌고 이런 장면은 씬이라고 그래요. 이건 장이라고 하고요. 어떤 커튼이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것을 이제 막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파트까지 시나리오 창작의 세 번째 파트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파트는 다음 강의에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